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이 60세를 넘기고 심지어 70세에 이르렀을 때 혼자서 스스로를 해결하는 것이 몸을 소모시키는 걸까요? 아마 이것은 많은 신사분들이 수십 년간 속으로만 품고 묻기에는 망설이면서도 늘 궁금해했던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종종 할아버지나 이웃들이 그 일은 건강에 아주 해롭다. 한 번 할 때마다 많은 원기를 잃는다. 나중에는 이러쿵저러쿵 심지어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이 일은 전혀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중년과 노년 남성에게는 아주 값진 건강관리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느껴온 의문과 죄책감을 풀어드리기 위해 쉬운 언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 경험과 과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절제된 자위가 주는 예상치 못한 이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공허한 이론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해온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은 기술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바세린을 활용하는 요령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데 이것이 민감도를 낮추고 원하는 대로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으신 뒤에는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의학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자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 듣고 보니 이해는 되는데 어릴 적부터 반대로 배웠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러길 그렇게 하면 원기를 잃고 나중에는 일어설 수 없으며 몸이 상하고 나이 들면 전립선 문제도 생기고 심지어 자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전부 잘못된 걸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예전 시대의 잘못된 인식일 뿐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때의 오해입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절제된 자위는 해롭기는커녕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오히려 많은 이점을 줍니다. 첫째 이점, 남성이 자신의 몸을 더 정확히 이해해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자신 있고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점,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한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2세였고 아내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새로 만난 분과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조루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죠. 생활을 자세히 묻자 혼자서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에 배우자, 파트너와 가까워질 예정 시간보다 2~3시간 먼저 한번 자위를 해보세요. 다만 절제해서 하셔야 합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성기 끝부분 귀두의 민감도가 낮아져 일종의 둔감화 훈련이 되고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줄여 실제 실전에서의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달 뒤 그가 다시 왔는데 너무 환해진 얼굴이라 제가 거의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고 성생활도 조화롭고 관계가 점점 좋아져 결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둘째 이점입니다. 조루 문제를 개선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전투력, 발기 능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저 근육은 다른 근육처럼 점차 퇴화하고 약해집니다. 적정한 방출, 사정은 사실 이 근육군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비슷하며 남성기 해면체의 혈류 순환을 좋게 돕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주 3~5회 정도 사정을 유지하는 남성이 평균적인 전투력 상태가 더 좋고 발기 각도도 더 이상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 아저씨는 68세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이 탄탄합니다. 아저씨가 말하길 부부가 여전히 조화를 이루는 비결은 늘 꾸준히 관리해 온 데 있다고 합니다. 노부부라 해도 이 운동은 계속 필요하다고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절제된 해소가 주는 아주 값진 이점입니다. 물론 이점만 말하고 조건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 박사님, 가끔 자위를 하는데 왜 말씀하신 이점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약간 불편할 때가 있죠?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에 대한 오해의 영역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위는 그냥 대충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작은 요령을 알면 과정의 즐거움이 더 충만해지고 동시에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더 뚜렷해집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느낀 방법 몇 가지를 거리낌 없이 공유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바세린 요령은 꼭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쩌면 스스로에게 새로운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온도 자극법이라 불립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듣는 빙화양 중천 얼음과 불의 이중 자극의 가정용 간단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깨끗한 차가운 수건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차가운 수건을 이용해 남성기 끝부분을 짧은 시간 살짝 데워줍니다. 단, 절대 10초를 넘기지 마십시오. 바로 이 뜨겁고 차가운 자극의 차이가 새로운 감각을 주어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얼음을 피부에 직접 오래 대면 동상에 걸립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처음 시도할 때 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얼음을 수건에 싸지도 않은 채 댔다가 동상이 생겨 피부가 붉게 붓고 며칠 동안 심하게 아팠습니다. 정말 피해야 합니다. 만약 원래 남성기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자극을 견디기 어렵다면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맞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리듬 두드리기 법이라 불립니다. 이 방법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손으로 남성기 몸통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죠. 단, 꼭 가볍게만 하고 아래의 두 알은 피해야 합니다. 두드리는 리듬은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속도를 찾으면 됩니다. 힘 조절은 잘해야 하며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차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진동이 주어지면 쾌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제 환자 중 한 명도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아플까봐 힘을 못 줬습니다. 하지만 요령을 익힌 뒤에는 오히려 흥분에 빨리 몰입하고 쾌감도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너무 세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멍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기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바세린 보조법입니다. 바세린은 겨울철 피부 보습제로 친숙하지만 사실은 의료용으로도 아주 안전한 윤활제입니다. 윤활 효과가 뛰어나 자위에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 작고 깨끗한 것을 준비합니다. 바세린을 콩알만큼 덜어 봉지 안에 넣고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서 안쪽 면에 바릅니다. 그 다음 남성기를 봉지 안에 넣습니다. 비닐과 바세린이 결합해 미끄럽고 촉촉하며 훨씬 실감나는 감각을 줍니다. 이 방법은 피부에 상처가 생기는 위험을 줄여주고 동시에 경험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강조드려야 합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일회용으로만 쓰고 사용 후에는 바로 버려야 합니다.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는 아끼려고 봉지를 다시 썼다가 귀두염에 걸려 가렵고 아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바세린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에서 나온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향료가 들어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청소하기 번거롭고 이불이나 시트를 더럽히기 쉽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시도한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생활용품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이후에는 예상 밖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손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매끄럽고 편안하며 쾌락도 훨씬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님, 그럴 때는 그냥 콘돔 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사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신사분들이 사적인 문제 때문에 약국에서 콘돔을 사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깨끗한 비닐봉지와 바세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은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험 자체도 다릅니다. 바세린은 점도가 더 높아 윤활이 오래 지속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돔은 보통 수용성 윤활제만 얇게 발라져 있어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부 개인 취향과 편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도구 보조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변에 있는 부드럽고 친숙한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소미불 등이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고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남성기가 베개나 이불 표면과 접촉 마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압력과 다양한 소재가 주는 촉감이 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택한 물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에 삶거나 햇볕에 말려 소독한 뒤 사용하는 것이 세균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빨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하다가 모낭염에 걸려 오히려 해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항상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절대 너무 딱딱하거나 거친 물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린 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절제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절제란 얼마나 하는 걸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수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후에 남성기가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고 정신이 나른하며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횟수가 지나치다는 신호이고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생의 원칙입니다. 자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것들도 반드시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균이 신체의 민감한 부위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자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독처럼 빠져 업무,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알던 한 대학생은 자위에 몰두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하고 친구들과도 교류가 줄어들어 결국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관심 덕분에 점차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교훈입니다. 또한 저는 성 건강에 관한 더 넓은 지식을 조금 보충하고 싶습니다. 성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와 상호 존중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감정을 잘 듣고 소통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생식기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고 면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줄이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인 성 건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말씀은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일주일에 몇 번 해야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젊고 정력이 왕성한 사람은 일주일에 2-3번 해도 건강하고 기운이 넘칠 수 있습니다. 중년은 일과 가정에 압박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만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60, 70의 나이에도 한 달에 1-2번이면 이미 훌륭한 관리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후 피곤하지 않고 생활과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만약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조절하여
자위가 우리 삶을 가볍고 즐겁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지 결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 외에도 남성의 생리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특히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예로부터 보약보다 좋은 건 올바른 식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잘 고르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남성분들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고 부부 생활에서도 더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주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남성의 성건강, 특히 지구력과 시간 지속에 큰 효과가 있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굴입니다. 예로부터 굴은 남자의 음식으로 불려왔는데 그 이유는 굴에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힘과 성욕을 좌우하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아연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성관계에서의 지구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굴은 생으로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구워 먹거나 찌거나 죽으로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갑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55세 남성이 있는데 매주 2번 굴죽을 먹는 습관을 석 달간 유지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단지 지구력만이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고 잠도 훨씬 잘 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기혈을 보하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시간 지속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 발기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체력을 높여줍니다. 인삼을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차로 우리거나 술에 담그거나 얇게 썬 인삼을 직접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하루에 건삼은 2세 생삼은 5억 호흡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불면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3세 아저씨가 있는데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마신 결과 성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 조루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볶아서 먹거나 아몬드 우유를 마시거나 죽,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24.3mg, 즉 작은 한 줌 정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58세 환자분은 아내와 가까워질 때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몬드를 매일 섭취하라고 권하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도록 했는데 석 달 뒤 다시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이제는 시간도 길어지고 몸이 한결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해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돕습니다. 연어는 구이, 팬에 구워 먹기, 혹은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사시미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0회 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환자 한 분은 연어와 채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부부 생활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조화롭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항균, 항염 작용도 있어 전신 건강을 강화해 줍니다. 특히 남성의 성 건강에 있어
마늘은 지구력을 높이고 광개시 피로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작은 쪽, 2류 3개를 생으로 먹거나 볶음구이탕 같은 요리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가 힘들다면 마늘주로 담가 하루에 작은 잔으로 한 번씩 마셔도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환자 한 분은 매일 마늘을 먹는 습관을 들인 후 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남성기가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 부부 생활에서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성 건강을 강화하고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위한 아연을 공급하고 인삼은 기혈을 보충하며 지구력을 높이고 아몬드는 혈액순환과 정신을 개선하며 연어는 혈류와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마늘은 몸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식품들을 균형 있게 잘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60세, 70세가 되어도 충분히 남성의 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식습관 역시 절제와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 고혈압, 위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은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조리도 간단해 남성의 성 건강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힘과 자신감은 젊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때의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음식 보충이나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 성 건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 역시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들이 바로 성 건강을 약화시키고 성관계 시간을 단축시키며 심지어는 더 위험한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습관과 그것이 끼치는 해로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중년과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담배가 폐와 심혈관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남성의 성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각종 유해 화학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남성기로 원활히 흐르는 것을 막아 발기력이 떨어지고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흡연은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임 위험을 높이며 전립선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온 분들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담배 개비수를 줄여가며 무가당 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방식으로의 금연에 성공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의 도움을 받으며 강한 의지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62세 남성은 금연 후 1년이 지나자 숨쉬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침실에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레드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때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음은 성 건강의 최대 적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손상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며 발기장애와 성욕 저하를 일으킵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흥분된다 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며 이후에는 몸이 금세 피로해지고 심지어 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한 번에 1,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때는 녹차, 탄산수, 과일 주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난 오바 8세 남성은 원래 일주일에 서너 병의 소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후 명절에만 소주 한두 잔 정도로 줄인 결과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일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면은 몸이 에너지를 재생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간인데 여기에는 테스토스테론도 포함됩니다. 자주 늦게 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성 건강이 점차 약해집니다. 또한 밤을 새우면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무기력해져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연구에서 매일 밤 7-8시간 충분히 자는 남성이 4-5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보다 발기력이 좋고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65세 아저씨는 예전에는 축구를 보느라 새벽 5시까지 자주 깨어 있었는데 그 결과 남성기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한 뒤 몇 달 만에 50대 때의 활력을 되찾았다며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뱃살이 쌓이며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는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도 나쁘게 하여 남성기가 필요한 만큼의 혈류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처럼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혹은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무리 없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70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 꾸준히 걷기와 요가를 실천한 덕분에 몸은 탄탄하고 정신은 맑으며 부부 생활도 여전히 행복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남성기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당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뱃살이 늘고 당뇨가 생기는데 이 질환들은 모두 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를 바꾸려면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튀김 대신 찌기나 삶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것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약간의 꿀을 먹는 것이 사탕이나 과자보다 낫습니다. 제가 아는 60세 환자는 구운 음식과 탄산음료를 아주 좋아했는데 식단을 건강하게 바꾼 뒤 불과 3개월 만에 5kg를 감량했을 뿐 아니라 성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보충하고 올바른 운동을 하는 것 외에도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늦게 자기,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남성의 힘을 갉아먹는 침묵의 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며 나쁜 습관을 줄여나간다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도 밝아집니다. 이것은 단지 침실에서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며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자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탐구하고 성기능을 강화하는 음식들을 보충하며 해로운 습관을 없애 건강한 성생활을 지속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에 들어선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연결이며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이자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요소입니다. 절제된 자위,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세, 60세, 심지어 70세에도 올바르게 자신을 관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고 또 각자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영상을 좋아요, 눌러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새로운 내용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남성의 성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유익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늘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어떤 나이에도 남성의 활력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